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이어 다시 한번 국기문란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경찰의 반발과 상관없이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 선수가 룰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경찰에 대한 불편한 심경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쉽사리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집단 행동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웨이는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첫 소식을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잘 설득하고 또 소통해 주시기를. 다음 달 2일부터 신설되는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되고 치안감급 국장 등 13명이 배치됩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임용 제청 업무 등을 맡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을 놓고 벌어진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을 질타했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측근에게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수가 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경찰의 집단 행동을 비판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소신이라고 한 발언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수사검사가 수사 제도에 대해서 선수가 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변함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국은 권한이 커진 데에 따른 균형 장치일 뿐 제복 입은 공직자로서 헌신한 부분은 마땅히 예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윤 대통령의 작심 비판에도 경찰의 집단 저항은 사그라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보란 듯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경찰 일각에선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경찰 내부망에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이 글을 올린 건 오늘 오전 8시 29분쯤. 나흘 뒤 열기로 한 경찰서 현장팀장급 경위 경감회의를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개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총경회의를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경고하기 20분 전이었습니다. 김 경감은 회의에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걸로 보인다며 경찰 인재개발원 대운동장에서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게 맞는지 위헌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하고 경찰청법 상위 법령을 위반했거든요. 권한쟁의 신청이나 헌법 소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유삼령 총경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대기 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 징계 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관이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직협 등은 14만 경찰을 그만 팔아먹었으면 한다거나 누구를 위한 총경회의냐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여권은 경찰 내부의 소수 특정 그룹이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대 출신인데요. 전체 3%밖에 안 되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꿰차고 14만 경찰 전체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경찰대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경찰 운영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내 전체 순경이 96.3%인데 반해 순경 출신 경무관은 2.3%에 불과하다며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대가 요직을 독식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어온 만큼 경찰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상민 장관도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경 모임을 주도한 경찰들이 경찰대 출신인 점을 겨냥해 정부와 여당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이 경찰에 3%가 안 되는데 보이직을 60%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전국 경찰 13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당 일각에서도 이른바 경찰대 폐지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경찰대 기수 문화의 폐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과거 세무대가 비슷한 사례로 폐지됐듯 장기적으로 경찰대 폐지까지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집단 행동이 경찰대 폐지론까지 확대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 폭력 경찰에 빗대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TLA 뉴스 최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경찰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장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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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찰 인사를 가지고도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니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인 모양입니다. 경찰을 장악해서 경찰 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통제하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경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댄 것을 두고도 맹비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됐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싸움에 나선 대통령의 말로는 탄핵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을 겨냥해서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영배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안을 거론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절차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 살피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169석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지지 발언을 SNS에 올리며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업무 보고 뒤에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장관이 조목조목 답을 내놨다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브리핑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 보고에서 약화된 검찰의 수사 기능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개정 형사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의 이익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포탈과 역외 탈세 등을 수사할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고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 담당관실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했거나 약화된 수사 기능을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업무 보고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는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부처 장관들의 질의응답이 영상 취재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던 것과 달리 실명 인용도 상관없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온 마이크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죠. 전 괜찮습니다. 저 불편한 질문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더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무리하겠습니다.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더 하시겠어요? 저기 한 분 하나 더 받을까요? 한 장관의 브리핑은 35분간 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었던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오늘도 2차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박 의원이 한 장관을 겨냥해 막무가내라 토론이 안 됐다라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거침없이 지적하면서 전직 장관이었던 박 의원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맞붙었던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장외에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포문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습니다.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됐디다. 그런 측면에서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한 장관의 응답 태도를 막무가내로 깎아내린 겁니다. 박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공격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1인 3역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의 인사검증권한까지 다 주게 되면 그게야말로 원톱 정치가 되는 것이고,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 제도가 대통령이 좋은 인사를 하는데,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석인 차기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를 두고도 공격과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뭐 식물총장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코드 총장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심전심이죠.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관계고. 검사 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사건을,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이끌 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킨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 유척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된 만큼 한동훈 장관과 잦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친부자 정책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현재 민생 위기를 이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며 비판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들어봐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여부를 놓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만 부자 감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왜 내렸을까요? 역대 정부가 다 내려왔던 거거든요. 예외 없이. 그거는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지요. 유일하게 올린 정권이 정부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죠. 국민의힘은 민생 위기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꼬집으며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고 보는데요. 저원가의 그런 원전 비중이 줄고요. 고원가의 LNG 비중이나 신재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알박기 인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장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 했던 김현준 사장 아닙니까? 이 알바끼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LX의 김정열 사장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 야당이 경찰국 신설 논란을 꺼내들자 장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2.12 쿠데타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총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한덕수 총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라는 표현은 과했지만 절실함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 카드로 거론됐던 97그룹 비이재명계의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호프 미팅도 무산되고 후보 간의 이견도 좁히지 못하면서 예비 경선 전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97그룹이 이재명 대세론을 깨보겠다며 단일화 논의를 위해 추진했던 호프 미팅이 불발됐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컷오프가 1차 단일화입니다. 사실상. 또 단일화 논의를 두 번에 이어서 할 필요는 없는 문제. 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단일화여야 되는데 네네. 무조건 지금 보면은 또 단일화 찬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앞서 강병원, 박용진 의원은 누가 본선에 올라가든 사전에 단일화를 선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사흘간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면서 예비경선 전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컷오프 통과를 위해 이재명 의원을 향한 비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도 바꿔야 되는 사람 대상인 거죠. 이재명 의원은 언급을 자제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만 무능, 무책임, 무기력, 산무 정부라고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범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보이는데 어떤 노림수인가요? 네,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치에 뭔가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부터 살펴보면요. 법사위에 배정돼서 어제 첫 회의에 참석했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법사위원답게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균형과 절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나름의 조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박 의원은 올 가을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했던 일들을 감사하게 됩니다. 셀프 감사라는 지적인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세상에 아무리 두꺼워도 이 정도면 서로 낯이 화끈거릴 일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과방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도 사진에 있었잖아요. 네, 과방위원장이 되기에 앞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죠. 국회법이나 민주당 당원 당규에 금지 규정은 없지만요. 관행상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은 겸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상임위원장은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은요. 그런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주요 직위를 맡으면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원내대표는 주요직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중립적으로 합니까? 참고로 국회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왔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이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줬지만 본인이 직접 과방위에서 활동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는 했는데요. 과방위 신청자가 적어서 원내대표가 제일 비인기 상임위로 강제 배정당한 겁니다. 원내 지도부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도리입니다. 사실상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문자. 받은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인가 봐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권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네, 이게 그 사진인가 본데 보낸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내용에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직접 비판한 적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거리 두기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내밀한 문자 메시지 속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대통령의 평가에 이준석 대표는 노코멘트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긴가 보네요. 네, 어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요. 먼저 여당의 평가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솔직하고 소탈하고 정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결단력이 대단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워낙 철학이 분명하시고 또 소탈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보니까 지금 제가 가까이서 보니 뭐 직접 겪어보니라고 하면서 친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저렇게 대통령을 치켜 세운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혹평했는데요. 많은 국민들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전두환이 보인다 하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할 줄이야. 대통령 요리에 푹 빠진 준비 안 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 그러니까 보면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다, 뭐 무능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고민정 의원은요,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고 용산, 용화대로 옮기면 뭐합니까?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들의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호가호위라는 말이 저럴 때 쓰는 말인가요? 호가호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서 허세를 부린다는 뜻인데요.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참으로 엉뚱한 말이라면서 문맥상 사자성어 본래 뜻에 해당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느새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10대와 20대가 감염자의 3명 중 1명 정도로 많습니다. 증상은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른바 숨은 전파도 걱정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가수 싸이의 서울 콘서트 현장. 쏟아져 나오는 관람객들로 인근 도로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A씨도 다녀왔는데 4일 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닥따닥 되게 붙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마스크 약간 벗었다 썼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경험담이 잇따릅니다. 주최 측에서 마스크를 넉넉히 제공했지만 물에 흠뻑 젖고 밀접 접촉이 많다 보니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방역당국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행위가 이제 위험 요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7월 셋째 주 확진자 중 10대, 20대는 3명 중 1명꼴. 코로나에 재감염된 사람도 누적 8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들 중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가장 많고 18세에서 29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감염과 재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방역당국은 앞으로 2에서 3주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산밀 시설은 좀 피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족 단위로 휴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자율방역 전환 이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늘면서 숨은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을 깨진 술병으로 공격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직후 도망쳤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 덕분에 빨리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우통을 벗은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벗어든 윗옷으로 자신의 몸을 닦기도 합니다. 3분 뒤 순찰차 2대가 잇따라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반대 방향으로 몰려갑니다. 잠시 뒤 경찰관들이 남성이 사라진 방향으로 급히 뛰어갑니다. 이때 시민 한 명이 함께 뛰며 손을 뻗어 남성이 간 쪽을 알려줍니다. 서울 구로구 음식점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3일 낮 1시쯤. 50대 남성이 소주병을 깨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의 목을 수차례 공격한 겁니다. 상태가 많이 심각했죠. 피가 많이 흐르시고 119 대원님들이 소독을 하고 막 하시더라고. 남성은 범행 뒤 150m 정도를 달아났지만 바로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가로막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웃 상인이 우통을 벗은 남성을 수상히 여기고 뒤따라가 말을 걸며 더 달아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싸움이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감지를 하고 저도 그분을 잡으려고 따라간 거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결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놓은 거죠. 결국 이 남성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도주한 지 7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60대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교무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시험 문제를 훔친 고등학생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험 문제를 저장한 뒤 이 저장된 화면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 침입했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차라리 시험 공부에 투자하는 게 어땠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고교 2학년 친구 2명이 이 학교 4층 교무실에 침입한 건 지난달 말. 외벽을 타고 교무실에 열린 창문으로 몰래 들어간 뒤 교사들 컴퓨터 넉대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컴퓨터 화면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들이 작성한 기말고사 시험 문제와 답안이 고스란히 저장됐고 이들은 며칠 뒤 다시 교무실에 들어가 저장된 화면을 휴대용 저장 장치에 담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학생들이 몰래 침입한 교무실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교실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교무실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면서 그 세컴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범행은 지난 11일 기말고사에서 동급생들이 A군의 이상 행동을 의심하면서 들통났습니다. 시험을 마친 뒤 쪽지를 찢어버리는 걸 수상하게 여겼고 쪽지에 시험 답안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해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알렸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성적을 잘 받으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군은 지구과학, 한국사, 수학2, 생명과학 등 4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가 점수가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과목은 그렇게 한 게 맞고요. 다른 과목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선 4년 전에도 시험지 유출 사고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얼마 전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 원대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발표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8년간 야금야금 돈을 빼냈고요. 도중에 1년 넘게 무단 결근까지 했지만 은행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효현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약 8년의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총 697.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달간 현장 검사 결과 A 직원이 기존에 알려진 횡령액 614억 원 외에 83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2년 6월 이 직원은 팀장이 보관하던 일회용 패스워드인 OTP를 훔쳐 은행이 보유한 회사 주식 23억 5천만 원어치를 몰래 뽑았습니다. 훔친 주식은 다음 횡령에서 빼돌린 돈으로 사서 갚아 넣었습니다. 그 후엔 더 대담해졌습니다. 2012년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회사가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금 614억 5천만 원을 비롯해 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의 매각 계약금 59억 3천만 원도 빼돌린 겁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은 2019년 담당 부장에게 외부 기관에 파견 간다고 거짓 보고한 뒤 13개월간 무단 결근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9천만 원어치를 횡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은행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통상 은행들은 자금을 다루는 직원을 불시에 휴가를 보낸 뒤 업무 이력을 점검하는데 A 직원은 10년간 한 번도 점검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 은행장 직인까지 도용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며 회사와 A 직원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여수의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3 학생이 참변을 당한 지 9달이 흘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후에도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위험천만한 실습 환경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관련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여수시 요트 선착장. 홍성기 씨가 출근길에 들르는 곳입니다. 9개월 전 아들 정은 군은 이곳에서 현장 실습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대 실습을 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부모들한테 얘기하고 다닙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특성화고 레저 관광학과 3학년이었던 아들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려고 잠수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잠수 자격증도 없고 18세 미만이어서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었지만 업체 측 지시로 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평소 수상 레저 활동을 좋아해 요트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꿈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홍 군이 세상을 떠난 지 9개월이 지났는데요. 사고 현장인 이곳 요트 선착장에는 홍 군 사진과 추모의 꽃다발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낼 수 없어 홍 군 어머니가 가져다 둔 꽃입니다. 요트 운영업체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군이 실습했던 요트는 사고 1년 가까이 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금 걔를 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학교 측은 홍 군 사고 이후 현장 실습은 5인 이상 업체로만 보내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이 상자가 쌓여있는 화해 비닐하우스. 지난달 20일 한국농수산대 2학년생이 비료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역시 현장 실습 중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에 그 비료 배합 기계는 계속 사용 중인 건지 모르겠어요. 농장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학생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들으라고. 입학하고 나서 대면으로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지난 4월 비닐하우스 파이프에 끼어 검지손가락이 절단된 이 학교 실습생. 병원에서 봉합수술 후 3주 휴식을 권했지만 일주일 만에 실습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회복기간 안 지키고 자기 일 계속 시켰습니다. 학점 받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갑과 올의 관계가 되는. 홍정은 군 사망을 계기로 지난 3월 금지 작업 등을 강요한 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원구성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유사법안 포함 6개 법안 중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실습을 하려면 상임위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원구성이 안 되는 사이. 어른들이 할 일을 미루는 사이 목숨을 건 실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휴가철을 맞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선불카드를 지급하거나 공항 이름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재확산의 기대와 우려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관광 안내소에 카드 발급 단말기가 설치됐습니다.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만원 선불카드입니다. 평창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을 방문하는 타지 관광객들에게 여행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하루 만에 2,500명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너무 인기가 지금 좋은 거예요. 지금 욕심으로는요. 그리고 이거 먼저 풀자. 여름 휴가 오는 시기라서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연간 이용객이 10만 명도 안 되는 포항공항. 최근 포항 경주공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표 관광지인 경주를 공항 이름에 더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입니다. 경주랑 포항이랑 연접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이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포항공항을 이용한다면 공항도 활성화가 되고. 전라남도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타 지역 교직원들을 초청해 지역 답사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침체된 관광업을 살리겠다는 목적이 크지만 최근 확연해진 코로나 재확산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죠. 정말로 우리 어렵게 그래도 버텨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많이 퍼지니 또.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경기 양평과 강원 화천군 등은 이번 여름에 계획했던 축제를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지역 경제도 방역도 놓칠 수 없는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렌터카 타고 여행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수리비나 위약금으로 바가지 씌우는 얌체 업체가 종종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피해 예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재작년 제주도를 여행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이모 씨. 차를 반납하러 가는 길에 화단에 부딪혀 범퍼 한쪽이 찌그러졌습니다. 돌아온 건 범퍼 외에 다른 부품까지 수리한 80만 원의 청구서. 제가 자손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니 갑자기 무슨 봉잡은 뭐 이런 분위기로 간판을 갈고 뭐 밑에 그것도 뭐 새로 뭐 새 걸로 교체하고 뭐. 소비자가 몰랐던 약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출장 목적으로 5일간 차를 빌린 윤모 씨. 일정이 바뀌어 하루만 이용했는데 나머지 4일은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기 반납이란 이유로 미이용금 13만 원 가운데 돌려받은 건 3만 2천 원. 그것도 업체 포인트였습니다. 취소 수수료만 내고 이게 반납이 될 줄 알아서 전화를 했더니 운행을 하고 나서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운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조기 반납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만 약 1,000건.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 전엔 이렇게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과 함께 예약 취소와 중도 해지 환급 규정 확인은 기본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 일명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을 인수할 땐 차 곳곳을 사진 찍어두고 연료량을 확인한 후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연료 대금을 정산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모두 받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꼼꼼한 점검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한가운데인 중복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지치긴 마찬가지인데요. 동물들의 슬기로운 여름나기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고무통에 꽁꽁 얼린 생닭과 캥거루 고기가 먹기 좋게 담겼습니다. 사육장 밖으로 나온 호랑이는 먹이와 얼음을 깨먹으며 신이 났습니다. 더위에 지친 곰은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수박 특식을 즐기고 물개는 보양식인 우럭을 받아먹으며 힘을 냅니다. 주로 더운 지역에 서식하는 아시아 코끼리는 울창한 나무 사이에 숨긴 무화과나 사탕수수를 찾으며 숲캉스를 즐깁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동물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시원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 보니까는 뭐 저희도 보면서 즐겁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행복하고. 기온이 오르면 동물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무더워하다 보면은 사람도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이 먹고 싶고 시원한 그늘로 가고 싶잖아요.
냉수 샤워를 자주자주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관람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주는 동물들. 나름의 방식으로 삼복더위를 슬기롭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탱크 킬러로 불리는 아파치 헬기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불립니다. 우리 육군이 이 아파치를 비롯해 헬기 30여 대를 투입한 항공 기동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영상에서도 그 위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을 발견한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가 편대를 이뤄 30mm 기관포를 쏟아붓습니다. 이어 목표물에 빠르게 접근해선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을 내며 2.75인치 로켓포를 발사해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킵니다. 이번 훈련은 가상 의적이 장악한 우리 요충지를 아파치 공격 헬기 등 육군 항공사령부 전력이 탈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가디언과 병력자원 수송용 블랙호크, 시누크 등 총 34대의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육군 항공작전 실기동 훈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아파치 가디언의 공중 기동 훈련이 공개된 것은 2016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수직으로 급상승, 급강하를 하고 재빠르게 방향을 돌려 뒤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등 방어와 공격을 단숨에 이뤄내고 로켓 150여 발, 기관포 450여 발을 발사하는 등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다운 위용을 뽐냈습니다. 육군항공 전력은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적을 완벽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전념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항공 전력의 대비 태세 강화 차원에서 훈련 과정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을 향한 대북 억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최근 일본 경찰은 아베 전 총리 피격을 막지 못해 경호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탄 차를 경호 차량이 들이받는 황당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마저 한국과 비교하면서 경호가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도쿄 도심에서 아베 아키에 여사가 탄 차량이 어제 오전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따르던 일본 경시청의 경호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는 수도 고속도로 분기점의 차선 합류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호 차량을 운전한 경찰의 전방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아베 전 총리 피살 당시 경호를 담당했던 경시청 경호과 소속이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警察として要人警護警備の責任を果たせなかったものと極めて重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 일본 경시청은 이번 차량 사고를 두고 철저히 훈련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SNS에선 한심한 세금 도둑이라며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전 총리 경호가 허술했다며 한국 등의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이 날아들었을 때 경호원 10여 명이 1분 20초 동안 둘러싸 경호 태세를 유지한 상황을 전하며 경호 대상의 안전 확보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10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롯데월드타워보다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설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시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변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한강 가까이 아파트와 고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약 50만 제곱미터의 땅으로 여의도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 크기입니다.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가까이 방치되었습니다. 용산이 너무 개발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큰 땅이 막아버리니까 강도 끼고 있고. 근데 이런 땅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곳에 공공임대주택 등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이곳을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와 상업 용도로 채우면서 최고 용적률 1,500% 이상을 적용해 555m인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은 빌딩이 들어서게 할 계획입니다. 허드슨 야드나 카나리 워프처럼 낙후됐던 도시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허브로 만든다 하는 구상이 드디어 용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30% 부지에는 주택 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현재 그 공급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시설이 필요해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SH공사와 코레일이 5조 원을 들여 부지를 조성하고 인프라 개발 후 민간에 분양하는 선조성 후분양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오는 2024년 착공하면 완공까지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황유락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우리 원전을 이집트에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우리 원전이 13년 만에 수출되는 겁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계약을 따낸 지 13년 만에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집트에 새 원전을 짓는 수출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이 들어설 장소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300km 떨어진 해안도시 엘다바. 러시아 원전 기업이 4개 원자로 39조 원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데 우리 기업은 하청을 받아 원전 시공과 기자재 공급 설치 등을 담당합니다. 수주 금액은 수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러시아 원전 기업과 한수원은 당초 지난 4월 계약을 끝낼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원전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업계는 오는 8월 수출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주 소식에 원전 협력 업체들은 기대가 큽니다. 이제는 장밋빛이 보인다. 이제 제 같은 사람은 당장 일을 필요로 하지만은 기대를 하고 있지 전부 다. 이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전부 다 되겠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원전 기업들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떨어진 경쟁력을 복구하는 데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상했습니다. 해외 수주에 성공해도 건설에는 수년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공언한 대로 국내 원전의 정비 수주를 통한 업계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을 추가로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폭염까지 겹친 프랑스에서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점에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의 터빈 하나를 내일부터 추가로 가동 중단합니다. 지난 11일 가스 공급량을 전체 용량의 40%로 낮췄고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수리된 터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독일 정부는 가스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를 위해 월세 계약 해지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zu große Macht, die wir Russland gegeben haben, Europa und Deutschland zu erpressen. 유례 없는 폭염까지 겹친 유럽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상점이 냉난방할 때 문을 열어놓는 것과 공항, 기차역 외의 장소에서 심야에 조명 광고를 켜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미 범칙금 150유로, 21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을 검토 중인 대형마트도 등장했습니다. On peut fermer des magasins. Oui, oui, puis on n'aura pas d'état d'âme et on se bat pour notre pays, hein, c'est pas... 지난달 그리스는 공공건물의 온도를 26에서 27도로 제한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25도, 27도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올렸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조명을 끄고 샤워 횟수도 줄이자는 캠페인도 벌일 만큼 러시아가 촉발한 에너지 위기가 유럽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진화율이 사실상 0%입니다.
폭염 속에 산도 메말라 축구장 9,000개에 가까운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닷새째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를 촬영한 위성 영상에서도 붉은 산불과 함께 높게 솟구치는 연기가 보입니다. 축구장 8,800개가 넘는 면적인 63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근 마을도 덮친 산불은 주택들을 집어삼켰고 주민 6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They came by about 15-20 minutes ago and told us that everybody's got to go. About 4 o'clock, the power went out, and the fire's been coming towards us faster and faster. 캘리포니아 당국은 소방관 2,500여 명과 헬기 17대 등을 동원했지만 진화율은 사실상 0%로 알려졌습니다. 폭염 속의 현지 습도는 5에서 10%에 불과하고 말라붙은 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This is obviously a large fire, so this is going to be a long haul. It makes it really challenging for us as firefighters to get in there and to fight that fire when there's not a lot of room between the house and the vegetation. 폭염에 대형 산불까지 이어지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19살 윤이나 선수. 엄청난 드라이버 거리뿐 아니라 빼어난 실력으로 단숨에 골프 스타가 됐죠. 하지만 꽁꽁 숨겨왔던 부정행위를 뒤늦게 실토하면서 골프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양심적인 플레이를 강조하는 골프의 특성상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비거리 300야드를 날리는 호쾌한 장타자. 19살 윤이나는 얼마 전 첫 우승을 차지하며 여자 골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결과적인 목표보다 과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부족해요. 항상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가 앞으로 평생의 제 목표고요. 하지만 열흘도 안 돼 골프 인생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윤이나는 지난달 한국 여자 오픈에서 남의 공으로 플레이한 부정행위를 뒤늦게 실토해 중징계가 거론됩니다. 15번 홀 러프에 떨어진 볼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의 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의 공을 칠 경우 벌타를 받고 다시 쳤어야 했지만 윤이나는 이를 숨기다가 한 달이나 지나서야 협회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대한골프협회는 윤이나의 대회 성적을 실격으로 수정했습니다. 윤이나가 협회에 자진 신고한 뒤 당당히 다른 대회에 출전해 우승까지 차지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협회는 법조계, 골프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골프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 중징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의 출전 정지, 그리고 중대할 경우에는 해임 또는 제명까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윤이나는 성적에만 연연했던 지난날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당분간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대형 신인이 부정행위로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감도 높겠고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수십 분만 햇볕에 노출돼도 화상을 입으실 수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 바르시고 양산이나 모자를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26도, 대전은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33도, 전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그 밖의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마지막 수업이 되지 않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위험천만한 실습 환경 바꿔보자 소리치지만 그때뿐입니다. 상임위 한두 개 더 차지하겠다고 여야가 다툴 때
고교생이 목숨을 잃었고 그 학생을 지킬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야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건 정치적 이득이 아니라 국민의 목숨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제 국민을 지켜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